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정말 또 간만에 상용차 특집, 오늘은 덤프트럭을 시승해 볼 예정입니다. 제 뒤에는 지금 정확한 명칭은 뉴만 TGS, 그 중에서도 510마력과 470마력짜리 이렇게 두 가지 라인업으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마력이 훨씬 더 큰 510마력짜리 차량을 타볼 예정입니다. 자, 이 TGX 전면부부터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덤프트럭이고요. 싱글 리덕션과 허브 리덕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얘는 이제 휠 안에 감속기가 없는 싱글 리덕션 타입입니다. 이 만 TGS는 경쟁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에도 최저 지상고가 조금 더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방에는 이 ACC를 위한 카메라, 중간중간 보면은 되게 모듈이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화물차긴 하지만 뭔가 화물차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리뷰했었던 볼보 트럭도 그런데요. 덤프 트럭은 아무래도 비포장 도로 위주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 파손이 정말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보호 가이드 라인을 쳐둔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순정 모습 그대로이고요. 다른 브랜드는 보통 이게 이렇게 가이드 라인이 걸쳐져 있으면 광량이 아무래도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인증을 받을 때 이 가이드 라인을 떼서 인증을 받고 막상 출고할 때 그때 다시 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만트럭은 이 상태로 출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손이라든지 돌빵이 많은 이런 부분에는 무광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보통의 일반 승용 같은 경우는 범퍼는 소모품이다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얘는 이렇게 철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뭔가 든든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면부의 캡 앞쪽도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이 가스리프터가 힘이 엄청 좋아가지고 힘껏 들려내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정비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땐 부품들이 어렵게 배치가 되어 있지 않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제 실내에 들어가는 공기를 한 번 더 걸러주는 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닫을 때에도 이게 제가 키가 165인데도 불구하고 안 닫거든요. 요랬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안전끈까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힘있게 내리면 네, 완료. 그리고 보통의 화물차들은 이 도어 쪽에 이 차량의 네이밍과 마력 그리고 톤수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주는데요. 이 TGX는 앞에 41.2라고 있고 510이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TGS인 거고 41은 이 차량의 총 중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아니 이 차가 덤프 트럭인데 무려 41톤이라고? 이거는 이제 유럽 인증 기준으로 되었기 때문에 국내 기준으로는 이제 25.5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차량은 510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10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기서 하위 모델이 있는데 그거는 470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튼 약간의 옵션 차이가 다르기는 하지만 저는 오늘 거의 풀옵션에 준하는 이 510을 타볼 예정입니다. 만 TGX는 덤프 트럭이기 때문에 A5-4입니다. 그러니까 축이 4개가 있고요. 바퀴는 총 8개가 있습니다. 보통의 덤프 트럭들은 구동축이 후륜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이제 조향되는 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핸들을 트면은 이 앞쪽에 2개, 이 앞쪽 2 바퀴가 조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타이어는 미쉐린 브랜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트럭 같은 경우는 최초로 디젤 엔진을 개발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기념비적인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당연히 디젤 차기 때문에 유로6 요소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소수 용량은 약 30리터대라고 하고요. 위치가 편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장은 8.6m가 넘습니다. 한눈에 봐도 엄청 커 보이죠. 이 적재함 같은 경우는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하독스 이게 들어가 있고요. 이 도장면이 보통 이제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뭐 돌도 싫고 진흙도 싫고 모래도 싫고 하다 보면은 스크래치가 많이 나고 거기에 빗물이라든지 눈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녹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만 트럭에 들어가 있는 이 적재함은 도장면을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처럼 잘 해놨기 때문에 녹에 강하다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안쪽에 보시면은 이 적재함 프레임과 차축 프레임이 동시에 이렇게 맞물려져 있는데요.
보통 이런 프레임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도색을 해도 될 법한데 일반 차 도장면하고 동일하게 이 도장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차량에 비해서 녹이 조금 덜 쓴다고 합니다. 실제 화물차주님들이 가장 큰 골칫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녹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녹은 또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녹이 발생이 된 부위는 계속 발생이 되고요. 또 이게 퍼집니다. 점점 퍼져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부분인데 요 만의 TGX는 전반적으로 도장면을 좀 꼼꼼하게 처리를 해뒀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화물차기 때문에 서스펜션 방식은 리프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견고하게 들어가 있고 뒤쪽에 구동축은 복륜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포면부입니다. 이 뒤쪽도 이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도장면을 상당히 깔끔하게 처리를 해뒀기 때문에 녹이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덜 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470 같은 경우는 약간의 옵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510 같은 경우는 전면부를 포함해서 이 외부에 있는 모든 등화류가 LED로 들어가 있습니다. 방향 지시등이라든지 비상등을 켜면은 순차 점등식 턴 시그널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후면부에 후방캠을 위한 카메라도 같이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또 안쪽에 보시면은 스테빌라이저가 굉장히 두껍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스테빌라이저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재를 했을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차를 지탱해 줄 수 있는데요. 만의 TGX 같은 경우는 스테빌라이저가 구동축 4개 모두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적재물에 있어서도 안전을 추구한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현재 이 적재함에 덤핑을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최대 각도는 총 45도까지 기울어질 수가 있고요. 덤핑되는 속도는 다른 덤프트럭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노멀한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45도지 실제로 최대로 이 덤핑이 되면은 꽤 높은 곳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은 적재함에 실려 있는 돌 같은 것들을 이제 쏟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덤핑이 되어 있는 화물차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 이제 거의 다 덤핑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죠? 야, 이렇게 되면서 이 화물, 만약 지금 이 차량은 공차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흙 같은 것들을 실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덤핑이 되기 때문에 적재물을 안전하게 쏟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게 45도라고 하는데요. 거의 아파트, 지금 옆에 만트럭 본사가 있거든요. 거의 지금 3층 높이로 덤핑이 되어 있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그리고 측면부 좌측에 보시면은 연료통이 존재를 합니다. 총 용량은 390리터라고 해요. 연료 탱크 용량이 이렇게까지 큰 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장거리도 여유롭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에 사고가 나면 안 되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 안전바가 되게 견고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차량들 같은 거 보면 알루미늄을 압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좀 견고함보다는 경량화가 많이 진행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많았는데 이 만의 TGX 같은 경우는 되게 견고하게 들어가 있어요. 연료통의 데미지를 조금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드디어 요 TGX의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요 실내 같은 경우는 이 앞쪽에 발판을 밟고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제가 전에 시승했었던 볼보 같은 경우도 첫째 발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운전자가 딛는 발판이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밟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높았는데요. 요 만트럭의 TGX는 굉장히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불편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도어는 이런 식으로 열면 됩니다. 완전 개폐는 한 90도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도어에 버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도어에서 비상등도 전멸을 할 수가 있고요. 엔진 시동 버튼도 도어 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오, 이렇게 도어에서 비상등은 물론이고 시동까지 켤 수 있는 트럭은 이 만트럭이 유일하다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사용성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앞쪽에 안전 손잡이가 있거든요. 손잡이를 밟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가면은 금방 탑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만트럭 TGS 510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TGS 자체가 대형 덤프다 보니까 실내 공간은 정말 넓습니다. 정말 넓어요.
일단 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 제 뷰로 봤을 때 이 차가 되게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전방부에 보면은 보통의 화물차들은 아날로그 계기판을 사용을 많이 하는데 요 만트럭의 TGX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속도 게이지와 우측에는 RPM 게이지가 있고요. 또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요 스티어링 휠 좌측에 보면은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보니까 조작 버튼 같은 것들이 그냥 일반 승용하고 거의 다를 바 없이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는 라디오를 위한 버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어 셀렉터는 이 스티어링 휠 우측에 보시면은 칼럼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동이 꺼져 있기 때문에 중립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중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튼을 한번 누르면 되고요. D드라이브로 놓고 싶을 때에는 시동을 켠 다음에 이렇게 한번 돌리면 D드라이브, 그리고 반대편으로 돌리면 후진이 가능합니다. 보통의 화물차들은 N단, 이 중립을 거쳤다 가야 되는데 이 만트럭은 바로바로 이 기어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안쪽에는 보조 브레이크 수단인 리타더 브레이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변속기 같은 경우는 전진 12단, 후진 2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타더는 최대 3,500Nm를 보여주고요. 전자제어식 엔진 밸브 브레이크, EBBEC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첨단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답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EPB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조작 방법은 이런 식으로 당기면 되고 누르면 풀려지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전방에는 7인치 모니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이게 처음에 터치인 줄 알고 이렇게 눌렀는데 아쉽게도 터치는 안 되고 이렇게 팔을 거치하고 중앙부에 위치한 컨트롤러의 다이얼을 돌리거나 여기 또 이제 터치패드거든요. 터치패드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마우스 커서가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마우스 커서가 보이게 됩니다. 지금은 후방캠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후방캠 화질이 뭐 엄청 디테일하고 깔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화물차에 후방캠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근데 반응감은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센터 쪽에는 딱 필요한 기능들만 밀집되어 있습니다. 좌측에는 뭐 안전을 위한 버튼들이 있고요. 차선 보조까지 같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 구동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오프로드나 조금 험한 그런 산지를 갈 때에는 이런 버튼들을 이용해서 좀 더 깔끔하고 안전하게 탈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들이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중앙부에는 뭐 미디어나 라디오를 위한 버튼들이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에어컨 이런 식으로 다이얼로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당히 편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에는 약간의 공간들, 수납 공간들이 있고요. USB 포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 충전 같은 것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옆쪽에 굉장히 신기한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470에는 없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510에만 있습니다. 이 중앙부에 센터를 열게 되면은 세상에 이게 지금 뭐 별도로 개조가 되지 않은 그냥 순정이거든요. 순정인데 보이세요? 냉장고가 있습니다. 헉, 엄청 시원해요. 엄청 시원합니다. 지금 이게 거의 한 20리터급의 냉장고가 들어가 있고요. 보통 이렇게 화물차로 물류를 이송하시는 분들은 장거리를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랬을 때 진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옵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 쓸 때는 딱 닫아놓으면 이쪽에 또 수납 공간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쪽에서 뭐 식탁처럼 밥을 먹어도 될 것 같고요. 안쪽에도 수납 공간들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탑승하고 있는 이 시트 같은 경우도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시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섰다가 앉을 때 뭔가 이렇게 슉 하면서 바람 빠지는 소리 들리셨죠? 이게 에어 서스가 들어가 있어서 편리합니다. 뭔가 착자감이 엄청 편안하고 부드럽습니다. 뭔가 마사지 의자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제 운전 시트 포지션 기준으로 뒤쪽의 공간이 한 팔뚝? 요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뭐 잡동사니 그런 것들을 넣을 수는 있긴 있지만 뭐 이쪽을 개조해가지고 뭐 사람이 눕는다든가 그런 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실내에 서 있는 상태인데요. 요랬을 때 허리를 다 피질 못합니다. 허리를 다 피질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 아래쪽에 턱이 되게 높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섰을 때 허리를 다 피지는 못합니다. 대신 운전석과 조수석 쪽에는 약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딱 섰을 때 이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는 화물차답게 이런 수납 공간들이 곳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 매뉴얼북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현재 이 TGX 조수석에 탑승을 했는데요. 와, 운전석에서 앉았을 때의 느낌이 있지만 조수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이 또 다릅니다. 뭔가 조금 더 여유롭다라고 할까요? 발 공간이라든지 레그룸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공간 분리가 된 것처럼 이렇게 센터가 막혀 있어가지고 좀 더 편리합니다. 제 기준에선. 안쪽에는 수납 공간, 오, 컵홀더가 있네요. 컵홀더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안쪽엔 또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재떨이인가요? 그리고 12V 단자와 24V, 그리고 C타입 충전 포트도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보통 화물차에 C타입 충전 포트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또 있네요. 이 전방부에 보시면은 모니터가 다 따로 있죠. 이게 사각지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제가 이렇게 팔을 뻗었거든요. 제 팔 보이세요? 제 팔? 그러니까 조수석 쪽에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화면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요 만트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각지대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미러가 보통 요렇게까지는 일반 화물차에 많거든요. 그리고 이 위쪽에 보조 거울도 있긴 하지만 요게 운전석에도 있습니다. 보통 운전석엔 없는데 요 만트럭 TGS는 운전석까지 같이 있어서 사각지대가 조금 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도 기존과 비교했을 때 엔진의 내구성도 향상이 되었고 연비 또한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 만트럭의 TGX 510 드디어 도로로 나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 짠! 만트럭을 타고 지금 도로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는 이제 반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다니고 있는데요.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화물차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도 어마어마하고 지금까지 실었을 경우에는 총 중량 자체가 막 몇십 톤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ACC 기능이 잘 달려 있어도 뭔가 이 화물차주 입장에서는 좀 불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너무 안정적이에요. 지금 너무 안정적입니다. 전방에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앞차와의 간격도 이 디지털 숫자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성이 정말 좋기 때문에 뭐 버벅거릴 거 없이 바로바로 보여서 편리한 것 같아요. 와, 근데 보통 이런 덤프트럭이나 화물차들은 공차 상태에서는 승차감이 좀 안 좋잖아요. 보통 저는 뭐 시승차를 운전을 하다 보니까 거의 다 공차 상태긴 했지만 좀 이렇게 공차 상태에서는 통통 튀기는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오, 지금처럼 이렇게 다리 이음새를 지나갔을 때 고저차라든지 노면의 상황을 읽어주고 있기는 하지만 탑승자가 불편하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승차감이 정말 준수해요. 정말 준수합니다. 그냥 뭐 일반적인 스포츠 유틸리티 SUV 차량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승차감만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터널에 진입을 했습니다. 터널에 진입했을 때에는 소음이 이 정도가 들리고요. 보통 우리 화물차들은 뭐 운전자가 편해야 되기도 하지만 이제 짐칸 위주로 만들어진 목적성이 확실한 차량이다 보니까 보통은 NVH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요. 요 만트럭, 요 TGS는 상당히 조용한 편에 속합니다. 보통 이렇게 터널 들어오면 되게 시끄럽거든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거의 안 들릴 정도로 좀 시끌벅적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고급스러움을 많이 지향하고 있어요. 지금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공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흔들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이다라고 느껴져요. 자, 여기서 가속을 살짝 해볼게요. 가속을 할 때 정말 부드럽게 가속이 되고 방금도 이제 변속이 되었는데요. 변속될 때의 느낌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냥 이게 눈 감고 운전하면 안 되지만 눈 감고 운전하면 이게 상용차인가? 화물차? 덤프트럭인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이 엔진의 회전 질감이나 변속기의 느낌이 진짜 고급스러워요. 고급스럽습니다. 완전 구형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거친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거든요. 만의 TGX는 상당히 고급스럽네요. 주행 질감 자체가.
요 만 TGS가 되게 사용성에 있어서 운전자를 고려하고 만들었다는 게 딱 느껴지는 게, 보통의 화물차들은 뭐 기어 변속도 이쪽에 있고 버튼이 하여튼 되게 막 중구난방으로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사용을 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타입이 많았는데요. 만 TGS는 웬만한 기능들이 요 스티어링 휠 근처에 모두 다 집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속기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 칼럼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리타더도 마찬가지로 요 칼럼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속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엑셀링. 오, 현재 11단에서 12단으로 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RPM은 기본적으로 한 1200대, 1100대 요 정도를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 RPM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힘을 내뿜고 있습니다. 적재물을 실었을 때에도 부족하지 않게 잘 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현재 커브길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오, 현재 리타더 브레이크 없이 그냥 풋브레이크만으로 감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도 어마어마한 이 차량을 금방금방 속도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재물이 있다면은 리타더 브레이크를 같이 사용을 해줘야지 좀 더 안정적인 제동력을 발휘하겠죠. 현재 오르막이기 때문에 계속 업시프트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오, 방금 7단에서 9단으로 바로 변속이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오르막을 갈 때에도 되게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흡사 바퀴에 모노레일이 깔린 것처럼 정말 스무스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TGX가 뭐 장거리도 갈 수 있긴 하지만 중장거리용으로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상위 모델은 TGX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얘는 승차감도 좋고 구동력이라든지 힘도 정말 출중하기 때문에 장거리를 가더라도 운전의 피로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방금 이 앞차가 조금 급하게 끼어들 것 같아서 제가 좀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는데요. 보통적으로 이게 리타더 브레이크가 별도로 운전자가 조절을 해야 되는 차량도 있지만 이 TGS는 알아서 리타더가 개입을 해주고 풋브레이크까지 같이 사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잘 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화물차들은 잘 서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안 그러면은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까지 안전에 신경을 정말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조작을 할 게 사실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최근에 탔었던 볼보 트럭은 운전자가 조절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뭐 조작성이 불편하지는 않았는데요. 뭔가 뭐 레버 하나를 더 당기는 것과 안 당기는 거의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무튼 요 만 TGS는 조절을 할 게 없습니다. 차가 그냥 알아서 가줘요. 알아서 가줍니다. 운전자는 그냥 뭐 핸들, 요 조향 정도만 잘 붙잡고 있으면 되는 정도랄까요? 참고로 시야각은 여느 덤프 트럭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전방의 상황도 잘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제가 이렇게 큰 차를 타면은 사각지대에 항상 불안해하는 편인데 요 만의 TGS는 뭐 이런 보조 미러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가지고 웬만한 사각지대가 크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크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보통 요즘 화물차들이 이제 수동기어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긴 하지만 거의 대다수의 화물차주분들은 자동 변속기를 선택을 많이 하십니다. 브랜드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얘는 칼럼식이라서 이 스티어링을 바로 아래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손을 뻗으면 닿아요. 그래서 이게 편리하기는 하지만 혹시나 내가 오작동을 하게 되면 어떨까 이런 걱정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레버가 생각보다 커요. 생각보다 크기도 하고 손으로 살짝 건드린다고 해가지고 기어가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실제로 타보니까 또 없습니다. 근데 얘가 앞에 차가 있으면 알아서 가감속을 진짜 잘해줍니다. 진짜 잘해주고 있어요. 야, 보통 우리가 안전의 대명사 하면은 볼보를 가장 많이 떠올리고 볼보를 선택을 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안전하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볼보 덤프도 타봤잖아요. 근데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최신 기능들은 만트럭이 훨씬 더 진보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게 승용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오바가 아니에요. 진짜 운전자가 손이 많이 가는 부분도 별로 없기도 하고 특히나 이 반자율주행 기능의 완성도가 승용 못지않게 들어가 있어서 너무 편안해요. 너무 편안합니다. 현재 콘크리트 구간에서 아스팔트 구간으로 넘어왔는데요. 이랬을 때에는 약간의 소음이 들리기는 합니다.
근데 뭐 화물차임을 생각하면은 요 정도면은 꽤 준수한 그런 실내 정숙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차폭은 2.5m가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는 거의 꽉 채워서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화물차는 연비도 아주 중요합니다. 유류비 압박이 정말 많거든요. 뭐 기능 뭐 좋은 거 알겠어. 근데 난 연비 좋은 차를 원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이 차량은 이게 앞에 전에 시승을 하셨던 분들과 또 이제 정차 상태에서 또 촬영을 하셔가지고 좀 일반적인 연비보다 좀 못 나오긴 했지만 리터당 4km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탔었던 볼보 트럭도 이제 타사와 비교했을 때 연비가 잘 나온다고 실제 화물차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 만 트럭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만 TGS도 다른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연비가 상당히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앞차와의 거리를 진짜 기가 막히게 인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도 알아서 전방 상황의 거리를 예측하고 가감속을 해주다 보니까 막히고 정체될 때는 보통 이제 운전자가 힘들잖아요. 저도 막히는 길 정말 안 좋아하는데, 근데 얘는 인식률이 정말 좋아가지고 뭐 힘들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진짜 잘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이게 승용 부분도 차들마다 다르기는 한데 ACC를 활성화시켰을 때 정차했다가 재출발할 때는 내가 또 이제 밟아줘야 되거든요, 엑셀을. 근데 요 만 TGS는 알아서 가줍니다. 정차했다고 또 알아서 가줘요. 그래서 뭔가 내가 운전자긴 하지만 서브 운전자가 따로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차선을 바꾸고 있는데 이랬을 때도 사각지대가 크게 없다 보니까 무리가 없습니다. 무리가 없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큰 덤프 트럭을 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운전 자체가 편하네요. 일단 아무리 좋은 기능이 들어가 있어도 운전이 불편하면은 운전자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는 운전 자체가 편해서 장거리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만트럭의 신형 뉴만 TGX 510 싱글 리덕션 차량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다른 덤프트럭과 비교했을 때 편안함과 또 이제 안전 그리고 첨단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운전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좀 장점들이 많은 그런 트럭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내려갈 때에도 앞서 제가 탑승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내려가면 됩니다. 승하차 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즘 화물차들 같은 경우는 수동보다는 자동 변속기를 많이 선택을 하시고 계신데요. 뉴만 TGX 510 같은 경우는 저RPM에서도 최대 토크가 많이 뿜어져 나오는 타입이기도 하고, 그리고 완전 저단으로 갔을 때 반클러치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반클러치의 사용 빈도를 최대한 낮춰줬기 때문에 뭔가 연료 효율도 좋아지고 실제로 연비도 구형에 비해서 좋아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요 만의 신형 덤프트럭 TGX 510 시승기를 이만 마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